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2월인데 이렇게 날씨가 계속 추워요. 그러니까 입춘도 지났다고 하는데 지금 영하 10도까지 떨어져가지고 촬영하는데도 지금 잠바 입고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실도 춥고 마음도 춥고 그냥 연애를 하셔야겠네. 에헤? 네? 아니 근데 요즘에 날씨가 춥다 보니까 주변에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끼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 추우니까 사랑이 싹 트는 와중에도 여러 가지 사랑의 유형이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다뤄볼 사랑의 유형은 불륜이에요. 불륜인데 평이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사람, 이런 분들 많이 만나고 싶은데. 근데 불륜이 어떻게 보면 사실 결혼한다고 사랑에 안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너는 언제든지 지금 준비가 돼 있네. 손해배상 해주면 되고 불륜의 이혼 당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열려있는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송 변호사 불륜 저지르고 돈 던져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기사 속에서는 여성이 외간 남성을 불러들인 거였어요. 그걸 이제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서 집에다가 CCTV를 설치했는데 그 CCTV가 녹음이 되죠. 그런데 녹음을 한 거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이제 기사를 봤어요. 실제로 그 남성은 그거 이제 통비법으로 처벌받아가지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자격정지 1년까지 이렇게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실제로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형이 없어요. 이게 진짜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통비법도 벌금형 정도를 줄 만한 사안이 분명히 있을 텐데 통비법 벌금형이 없어. 물론 범죄를 저지러서는 안 되지만은 선처를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공무원직이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 내부 이제 규정이 있다거나 하면은 그렇게 이제 좀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사실 다른 범죄에 있어서는 많은데 통비법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최하한이 집행유예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공무원인 경우에 직을 잃고 뭐 회사와의 계약에서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뭐 해고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직업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CCTV에서 뭐 녹음만 했을 때는 통비법 위반인데 예를 들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어. 야, 그건 하찮은데? 그러면 성폭법상에 이제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돼가지고 또 7년 이하의 징역, 뭐 5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어요. 야, 이런 경우에 뭐 증거 수집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희한테도 이 사건 중에 그런 약간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는 의뢰인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제출하지 않죠. 실수로 수집된 증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하기도 해요. 대놓고 내가 저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 이런 거는 법률 위반이겠지만은 애기를 보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놨다던가 이런 이제 이유를 붙여가면서 증거를 제출했을 때에는 통비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설치한 사람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게 되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이제 통비법 위반의 문제가 이제 되는 사안이고, 핸드폰의 잠금 장치나 이런 것들을 풀어가지고 타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싹 긁어서 또 이제 소송의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형법상 비밀침해죄 까지 이제 해당될 수 있어서 지금 이제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판례 사항 같은 경우에는 통비법 위반 내지는 비밀침해죄 이런 것들을 경합적으로 해가지고 처벌이 된 그런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혼 소송 내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할 때 진행하는 변호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사실은 실제로 그런 증거를 제출할 때 통비법 위반이나 비밀침해죄 되지 않도록 제출해야지. 그렇지. 예를 들면 뭐 통비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감청 등을 처벌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제출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화면만 찍었다 라면 하면 되고, 예를 들면 뭐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장면은 드러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뭐 핸드폰 같은 거로 이제 비밀침해죄 같은 거로 처벌 안 받기 위해서는 내가 푼 게 아니다, 내가 비밀번호 어떻게 아냐, 뭐 술 마시고 풀어놨는데 내가 우연히 보게 됐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구체적인 장치들을 해가면서 소송 진행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좀 안일하게 생각했다거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뭐 증거 수집이 얼마나 어렵냐면은 불륜 관계에 있는 남녀가 손잡고 모텔에 들어갔어.
모텔에 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근데 모텔을 억지로 따고 들어갔다? 주거 침입죄. 나가세요. 그런데 안 나갔다? 퇴거 불능죄. 이제 옷 벗고 있고 아니면 속옷을 입고 있는 거 촬영했다?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 그렇죠. 법률이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기준은 성관계 장면 잡지 말라는 거야. 맞아요. 그냥 모텔에 들어가라는 것만 찍으라는 거고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만 잡으라는 거예요. 불륜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런 사진을 찍는다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지만 성생활의 단계는 가장 내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이 절대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다행인 것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98% 이상 결혼한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결혼한 사람이 이제 다른 이제 이성과 손을 잡고 모텔에 들어갔다 나왔다거나 이런다고 한다면은 손해배상이나 뭐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져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조금 나아가서 불륜 상태를 적발하고 당사자를 불러서 당사자의 진술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이런 경우에 뭐 너 죽여버리겠다, 회사나 달려버리겠다 하면서 각서를 받는 경우 있습니다. 이럴 때 협박죄나 강요죄도 성립할 수가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진행하는 사건 중에 불륜 당사자를 불러다 놓고 막 협박하고 돈 달라 그렇게 한 사건이 있어서 저희 고소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파생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 배우자를 잘 구슬려 가지고 증거를 받아내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배우자가 잠금 장치가 돼 있지 않은 핸드폰이라든가 비밀번호가 풀려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확인을 하거나 내지는 자동차 같은 경우 같이 쓰잖아요. 자동차 블랙박스 확인하는 건 거의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증거를 이제 확보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불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화가 끝까지 치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행동을 하면 안 돼.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변호사한테 가서 증거 수집 단계부터 상담을 받고 자문을 받고 진행하는 게 가장 좋고, 혹시 심리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하면 가장 현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상의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죠?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